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축구 국가대표팀은요, 단순한 구기 종목 하나가 아니라 슈퍼스타들이 즐비한 그 슈퍼스타들이 이끄는 우리나라의 스포츠를 상징하는 그 이상일 겁니다. 최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워낙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보시는 그래도 그대로 홍명보 감독을 비롯해서 오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두 사람을 질타했는데요. 시작은 공정의 문제였습니다. 정몽규 회장님,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멀어서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예. 네. 축구협회가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인가요? 아닙니다. 정몽규 증인은 이런 감독 선임 절차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그냥 의혹에 불과하고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됐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든지 3위라든지 했으면은 저는 받지 않았겠죠. 만약에 절차에 위법이 발생해서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이 감독직에 임명이 됐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저희는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절차에 감독으로서 의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그러니까 팀을 임무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만들 있습니다. 수 있는 우리가 아는 그 축구선수 전설, 그리고 지금 국가대표팀 감독 홍명보 감독이 국회에 나가서 이제 문체위원들 상대로 현안 질의하는 거 증인으로 출석 참 이례적입니다.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일단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허주한 변호사님, 일단 전반적인 오늘 국회 현안 질의 핵심은 아니 그렇게 크다는 대한축구협회가 동네 개모임보다도 못한 절차상 문제를 갖고 있다. 이 얘기를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소규모의 동네 개모임, 친목 모임, 대학생들 동아리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런 절차와 규정이 있는 이유는요. 만약에 누군가가 절차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전횡을 행사할 경우에 이 모임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분란을 막기 위해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고 그걸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축구협회에서 감독을 선임하는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과연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따랐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핵심 질의 내용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임생 기술위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의 소관 업무인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데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온당한 것이냐 바로 그 근거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관련 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지켰느냐 이 크게 두 가지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하고 나서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추가로 전력강화위원장을 선임한 것이 아니라 예. 기술위원장인 이임생 이사가 정몽규 회장에게 정권을 받아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 후속 절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규정을 좀 찾아봤더니요.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술위의 소관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사가 설령 회장이 이사를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을 지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목이 온당한 것이었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동의를 했는지 위원들 정족수가 갖춰진 상태에서 11차 회의가 열렸는지 이 부분이 핵심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지금 감독 선임 요소인 서류 면접 그다음에 평가 이 세 항목을 모두 만족시키는 감독으로서 충분히 그러게요. 논의를 거쳐서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선임이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홍명보 감독이 이 물망에 올랐던 다른 외국인 감독은 이 평가 항목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예. PPT 50장을 준비를 해서 계획을 다 설명을 했는데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이임생 이사가 집 앞까지 찾아가서 밤 11시에 면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내정하고 선임이 된 것이 아니냐, 절차와 규정에 맞느냐 이런 문제들로 지금 그러게요. 이 현안 질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허주연 변호사가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회로 저 홍명보 감독이든 정명구 회장이든 부른 이유는 이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정말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실력이 있든 없든 혹은 앞으로 북중미 월드컵에서 4강을 가든 8강을 가든 우승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왜 절차상에 이런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냐 이 부분을 지금 여야 의원들이 캐물은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당시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한밤에 성남매에 위치한 홍명보 감독 자택 근처에 찾아가서 진행한 면접 절차. 여야 의원들은 어느 다른 감독들과 달리 면접도 안 보고 PPT 발표도 안 듣고 어떻게 감독을 뽑았니 이 얘기인데 그 관련 내용 이른바 빵집 면담 질의도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님 집 앞에 가서 오후 내내 기다리시다가 11시에 만나서 한 1시까지 계셨다고 해요.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집 근처 빵집 같은 데서 만났습니다. 카페 아닙니까? 11시에 여는 빵집 있습니까? 11시에 여는 빵집은 없습니다. 제가 주변 다 뒤져봤고요. 의원님, 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빵집은 홍명보 감독님이 알고 지내시는 지인이라 그래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님과 만나서 그러면 11시에 만나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말씀을 나누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빵집에서 불 꺼놓고 그렇게 만나신 겁니까? 그 안에 불이 좀 켜져 있어가지고요. 서로 얼굴이나 그런 것들은 다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저 장면이었어요. 이종훈 평론가님 전문가시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일국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의 수장을 뽑는데 네. 홍명보 감독 자택 인근 빵집에서 불도 켜 있는 상태에서 얼굴 볼 수 있었다. 네. 빵집 면접이 말이 되느냐 이게 얘기인 것 같아요. 빵집에서 면접을 하고 빵집에서 또 면접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명보 감독에게 대표팀 감독을 맡아달라고 읍소했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그 현안 질의에서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무슨 대화를 나누냐라고 했을 때 박은호 감독과 포획 감독의 축구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다른 후보군들. 다른 외국인 감독 두 사람의 축구 철학을 홍명보 감독과 토의했다는 게 무슨 면접입니까? 예. 면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빵집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회 지금 문체위 위원들이 예. 대한체육회에 그날 홍명보 감독을 만난 이인생 기술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만난 날에 법인카드 내역서를 제출해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잠시만요. 말씀 죄송한데 이게 공무니까 일정 부분. 네. 감독 선임 과정에 본인들은 면접이라고 주장하니까 네. 밤 11시에 그 법인카드를 긁어서라도 뭐 커피라도 그렇죠. 네. 빵이라도 사야 면접을 하는 거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걸 확인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축구협회에서 거부했거든요. 아니 빵집에서 만났으면 당당하게 내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부하고 빵집에서 만났습니다. 빵집에 그러면 11시에 빵집이 합니까? 라고 국회의원이 질문하니까 홍명보 감독 지인이 하는 빵집이어서 그때까지 불 켜놓고 있었습니다. 뭐 그 어두운 데서 그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불은 좀 켜놓고 있어서 새벽 1시까지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법인카드 내역서 제출하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렇게 지금 법인카드 내역서 자료를 내지 않고 해명하니까 예. 의혹만 커져가거든요. 그리고 빵집에서 만난 거 맞아? 진짜 빵집에서 면접했다고? 이렇게 일처리가 이렇게 허술해? 이상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오늘도 뭐 답변하는 과정을 전 보면서 느낀 생각이 예. 스스로 무덤을 계속 판다. 아하. 스스로 논란을 만들고 있다. 논란을 이런 생각이 자초한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뭐 실제로 법인카드 내역서 빵집 내역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면접이냐. 그냥 내정 다 해놓고 딱 그 요식만 갖추는 부탁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아까 홍명보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국회에 나와서 1순위였기 때문에 본인이 네. 특혜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제 마치 본인은 1순위로 낙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감독직을 수락한 거지
본인은 별로 잘맛이 없고 만약에 그 1, 2, 3순위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축구협회 잘못 아니야 이런 취지로도 들려서요. 네, 홍명 감독은 일관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울산 HD 감독에서 물러난 이후에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똑같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과 김판곤 전 위원장이 기술위원장이 함께 만든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한 국가대표 A 대표팀 감독의 선임 절차를 스스로 이번에 무너뜨린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아하. 나는 축구협회에서 내가 1순위로 낙정됐다라고 해서 평가받았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내가 1순위라면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반나절 고민하고 수락을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은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임생 그 기술이사 같은 경우는 빵집에서 홍명보 감독을 찾아가서 부탁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이임생 이사가 빵집에서 당신이 1순위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 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거죠. 어느 중소기업도 저런 식으로 직원 뽑지 않습니다. 예. 어떤 직원들에게는 알겠습니다. PPT 면접 뭐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치고 어떤 직원은 그냥 당신이 1순위네 들어오세요. 제발 해주세요. 이거는 채용 비리죠. 그래서 그 장소가 상징하는 이른바 빵집 얘기가 계속 그래서 많이 회자가 되는 걸 텐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선임 과정 공개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팬들의 재밌거리일 뿐이고 음모 꾸민 적 없다. 홍명보 감독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선임 과정 공개가 왜 팬들의 재밌거리입니까? 아니 선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요. 축구협회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공적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축구협회에 뭐 세금이 들어가는 거 뭐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협회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곳입니다. 문제가 있거나 의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건 공개해야 되죠. 어떻게 그게 팬들의 재밌거리입니까? 예. 아니 그러면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요. 모든 채용 과정 또는 감독을 선임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하든 다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하면 더더욱 공개적으로 해야 되죠. 그게 무슨 재밌거리입니까? 예. 팬들은 당연히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축구협회는 팬들의 모임과 붉은 악마와 같은 이런 자발적 조직에 의해서 함께 운동을 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축구협회가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사건이 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팬들의 재밌거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개 안 하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기를 불공정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거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당당하다면 공개하는 게 맞고 그것이 협회장으로서 해야 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몽규, 홍명보 이 두 핵심직인 말고도 오늘 이 사람도 국회에 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른바 내부 폭력 성격의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죠. 바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추천수 7표, 박은하가 7표 이렇게 돼 있는 1, 2순위 동일표가 나왔는데 1순위를 홍명보 감독으로 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위원회 안에 있는데도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허무해요. 사실 어떻게 봐야 돼? 뭐 이게 흐름이 계속 홍명보 감독님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내부 안에서 있었어.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에 이게 그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리핑을 할 때는 국내 감독이 선임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하신 특히 이제 축구협회 쪽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짧게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팬들도 아마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당했냐라고 공정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공정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축구협회 관련 폭로를 했던 박주호, 박문성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런 거잖아요. 오늘 박주호 전략강화위원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본인도 실제로 축구협회 전략강화위원 감독 선임 과정에서 관여를 했는데 본인이 과거에 유럽에서 뛰었으니까 네. 뭔가 본인 인맥을 통해서 여러 후보군들을 좀 추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갑자기 덜컥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그 전력강화위원회의 감독
선임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 강화 위원이었던 박주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뭐냐면 아니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위원회에서 인기 투표식으로 좋은 감독, 본인이 좋아하는 감독 손들어 보세요. 아, 10표네요? 1등, 2등 이런 식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박주호 위원이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그리고 박주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부터 1차 회의 때부터 계속적으로 국내파 감독으로 대표팀 감독을 선임해야 된다는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계속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화면에 보면 신동욱 의원이 공개한 거는 분명히 이제 내부 자료 통해서 뭐 홍명보 대 바그너 그러니까 독일 출신의 바그너 과거 저 잉글랜드 축구 감독도 했었던 바그너 감독 동료로 놨는데 뭔가 답정 너였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주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였고 전력강화위원인 본인도 유튜브 생방송하다가 들었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됐다고. 그리고 첫 마디의 반응이 진짜? 그거 맞아?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도 모르는 감독 선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과정이 투명하고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문제 없습니다. 과정은 잘 뭐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할 뿐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강변하고 항변하고 있지만 오늘 국회 현안 질의를 보신 많은 시청자분들은 아 과정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더 확신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하나만 더요. 여기 보면 박주호 전략강화위원도 얘기했지만 11차 회의가 중요하더라고. 오늘 그 국회 현안 질의 보니까 11차 회의 자체가 아까 양문석 의원인가요? 11차 회의 자체가 무효면 뭔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11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선임이 된 홍명보 감독 낙점도 무효다. 이런 얘기했는데 현실성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뭐 지금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홍명보 감독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건 축구협회가 결단을 해야 되고 홍 감독이 자진사퇴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가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호로 계속 갑니다. 뭐 월드컵 예선이 지금 진행 중인데 3차 예선이 진행 중인데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문화체육부도 국회도 그 어느 단체도 이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독일 출신의 바그너 감독 이 바그너 감독이 홍명보 감독보다 선수단 대표팀을 잘 못 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실력의 문제는 아니라 지금 절차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7대7로 동일하게 됐는데 갑자기 왜 홍명보 감독으로 급물살을 탔냐. 허주연 변호사님. 근데 오늘 여야 한 목소리 비판했던 게 뭐냐면 여러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고 뭐 연봉, 기간,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정몽규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변호사 상의 뒤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런 국회 현안 질의에 축구협회는 성실하게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내용으로 보면 달랑 보도자료 링크 한 줄을 보내는 등 굉장히 불성실하게 자료 공개에 소극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뭐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상의 필요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어떤 공개라든가 자료 제출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 근거는 합리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회 현안 질의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에 당연히 수긍하기 위해서 줬기 위해서 그 의무를 줬기 위해서 개인정보 부분은 가리고 민감한 개인정보 부분은 가리고 최대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은 제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보도자료 사실상 모두 다 공개된 자료인데 그 보도자료 링크를 한 줄 보냈다는 것은 사실상 이 성실하게 협조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보도자료 같은 것들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준비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미 다 자료조사로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말고 기본적으로 축구협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내야지만이 성실하고도 이 충실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건 축구협회를 위해서도 정말 투명하고 공정했다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보내지 않고 보도자료 링크만 한 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결론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대표팀 감독인 홍명보 감독이 10년 만에 다시 지휘봉을 잡은 얘기,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월드컵 대표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국가대표팀에 마지막에 봉사를 한번 하고 그동안 예전 10년 전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저는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임생 위원장님 면담 후에 또 그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도망가고 싶었다. 당시에 어떤 인터뷰도 했었냐면 한국이 나를 버렸다라는 홍 감독 인터뷰도 있었어요. 이임생 이사와 면담 후에 마지막으로 봉사하기로 했다. 근데 오늘 이게 댓글로서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봉사하기로 했다. 봉사라고 할 수가 없죠. 봉사라고 하면요, 예컨대 본인이 아무런 예컨대 연봉이든 뭘 안 받고 정말 필요한 경비만 받고서 본인이 한다면 봉사라고 할 수 있지만 연봉을 지금 받잖아요. 수십억 원대. 얼마인지 명확하게 지금 밝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20억에 30억 된다고 그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봉사라고 할 수 없고요. 본인의 이익을 얻으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봉사라고 얘기하는 또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임생 이사가 와서 면담을 할 때 물어봤어야 돼요. 아니 나 프레젠테이션도 안 했고 발표도 안 했는데 내가 전무이사 할 때 감독 뽑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그럼 절차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본인이 한 프레젠테이션도 안 했는데 그냥 선호도 있는 감독들 이름 적어가지고 했다면 그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차를 밟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아니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연방을 20-30억을 받는다? 그게 어떻게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표현 자체가 국민들이나 이 축구 팬들을 화나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본인이 정말 왜 이런 문제, 물론 본인이 개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방법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감독으로 선임됐다면 어찌됐든 본인은 사과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 제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절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국회에 나와서 오늘 답변한 모습 보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던데 사실은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가 이렇게 된 걸 나중에 알았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여기 계신 세 분이 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비판 일색이셔서 이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일부러 좀 반대 입장에 서보면 축구협회 입장에서 기존의 벤투 감독도 그렇고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연봉 다 공개하고 기간 다 공개하면 어느 세상에 전 세계 명장들이 오겠냐. 그게 동일한 잣대도 홍명보 감독도 어느 정도 비밀 유지를 하고 그 절차에서 지금 상황에선 홍명보 감독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니 가자라는 축구협회 항변을 할 수 있지 않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축구협회가 그렇게 얘기를 할 거면 처음에 벤투 감독이 물러나고 또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났을 때 본인들이 제시했던 조건들을 다 잊어버렸다. 건망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클린스만 감독 해임 이후에 정몽규 축구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대국민 선언처럼 했던 게 뭡니까? 다음 국가대표팀 감독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뽑겠다. 소통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약금 100억 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얘기. 클린스만을 해임하고 이제 100억 원의 위약금을 물게 생겼다라고 이제 비판이 쏟아지니까 결국 정몽규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등장해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해명을 했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빵집에서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게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 해임에서 배웠던 교훈입니까? 그리고 이임생 기술이사는 왜 그렇게 면접하셨습니까? 라는 오늘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제가 이거 하나 좋은 거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답변이 나왔는데 저는 의원들이 왜 더 질의를 이어가지 않는지도 궁금했었어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아마추어고 앞에도 얘기 나왔지만 동네 개모임도 이렇게 하질 않겠다라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오늘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고 투명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난다면 본인이 국가대표팀 감독에서 물러날 뜻이 있느냐,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홍 감독이 안 한다라고 했어요. 월드컵이 코앞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 홍 감독 얘기했어요. 월드컵이 코앞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의
멘트를 했어요.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뭐 오히려 만약에 공정했다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동문서답만 계속 하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가 봉사라는 자리라면 제가 볼 때는 명예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명예보다는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를 더 탐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앞서 뭐 우리 누리꾼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20억 원이라는 1년 연봉, 거액의 연봉 이런 것들을 더 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오늘 홍명보 감독 스스로가 연출해버린 거예요. 저런 게 안타깝습니다. 짧게만 하나 더요. 그러니까 계속 의원들은 절차 문제를 얘기하는데 주파수를 잘 못 맞추고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는 얘기하는 게 문제다. 그렇죠. 그럼 개인적으로 지금 절차상 문제 뭐 이른바 빵집 면접까지 해서 다 도마에 올랐으면 네. 축구 국가대표팀 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뭐 이런 특출난 선수들이 있지만 단순한 단기적인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축구 전문가시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홍 감독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자진 사퇴가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과정에 문제가 드러났다면 예. 본인 스스로가 한국 축구의 레전드로서 그동안 지켜왔던 명예가 있잖아요. 그 명예를 연봉 20억 원과 바꾼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제가 눈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번 현안 질의에 나오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홍 감독이 정말 국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성적으로 말씀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완전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감독 선임의 주축이 됐던 이임생 이사 잠깐만 지나갔던 자막을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임생 이사도 글쎄 이것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오늘 민주당의 한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공정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배워가는 과정이다. 글쎄요. 이게 뭐 단순한 시험은 아닐 텐데.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됐던 감독 선임 문제뿐 아니라요. 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축구협회는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개인적인 지역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의 어떤 강령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조직인데 굉장히 아주 자발적으로 그 업체 직원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축구협회는 분명 NFC 센터라는 목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주받은 디자인에는 HDC 아레나라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KFA, 대한축구협회도 아니고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도 아니고 왜 현대산업개발 아레나로 디자인이 왔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4개 건축 회사한테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4군데 다 거절을. 지금 말 돌리지 마시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왜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으로 왔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조금의 이득이나 혜택을 본 거에 하나도 없고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우리 회장께서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 회장이기도 한 정몽규 회장이 왜 국가적인 축구센터에 본인 회사 이름의 문서가 등장하냐. 이걸 배현진 의원이 꼬집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조감도에 HDC 아레나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대표로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 회장은 일단 가칭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이름을 쓸 권리를 나중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감도 아직 수준이기 때문에 가칭으로 넣은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왜 굳이 정몽규 회장이 갖고 있는 그 개발 건설사 이름을 넣어서 일종의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냐 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지만 이 부분 네이밍은 HDC 아레나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상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보다는 지금 천안 이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거 예. 정말 잘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한 부분이 피파에서 재원을 끌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립 비용에 있어서 600억 원이 넘는 마이너스 대출을 실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체부의 승인 없이 실행을 바로 해버렸고 구체적인 어떤 변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A매치 입장권 상승했잖아요, 가격이. 그렇다면 결국에 팬들의 주머니에서 이 돈을 갚는 부분, 이 비용을 일부 조달할 것이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기술비가요. 처음에 이제 공사비가 2018년 계획이 세워졌을 때 9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1,500억으로 늘었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에 보고된 자료와 올해 보고된 자료에서 또 비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비용 증가의 어떤 근거가 좀 뚜렷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고 축구협회 측에서는 코로나나 러우 전쟁 영향으로 공사비가 늘었다고 했는데 정작 작년과 올해 자료를 비교했더니 순공사비는 오히려 20억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도대체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어떤 구체적인 근거, 이 615억 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가 합리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자료도 지금 축구협회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도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저 부분 축구협회 경영, 운영도 좀 따져볼 문제인데 사실 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최근에 일련의 축구협회 여러 뒷말들 중에 홍명보 감독보다 사실 여론의 문매, 축구팬의 문매를 더 맞은 건 정몽규 회장이거든요. 네. 근데 앞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이 코앞이니까 자진사 때 없다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정몽규 회장도 오늘 4선, 축구협회 회장 4선에 도전할 거냐 그랬더니 한다 안 한다 직답을 피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심사숙고하겠다, 역사가 평가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심사숙고하겠다, 역사가 평가할 문제다라고 했지만 올해 정몽규 회장이 걸어온 과정들을 보면 이미 4선 연임에 도전할 계획을 착착 밟아가고 있다. 즉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연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는 국제기구의 국제경기단체의 직함을 갖고 있을 것, 그리고 경기 연맹과의 재정적인 기여를 할 것, 이 두 가지 부분이 큰 요소를 차지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하고 있어요. AFC 집행위원회 단독으로 출마해서 단독으로 되셨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최근에 HTC 현대산업개발을 국가대표팀과 대한축구협회의 스폰서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다 갖추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정몽규 회장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 그리고 이임생 기술이사 또 홍명보 감독까지 모두가 오늘 현안질이 잘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체위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문체위원들이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상태예요. 워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준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상대 측에서 현안 질의를 받는 쪽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현안 질의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의 의원들도 이미 기존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조금 더 파고드는 수준에서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체위원들 대다수는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 국감까지, 국정감사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오늘 정몽규 회장과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잘 넘어갈 수 있고 잘 끝낼 수 있는 문제를 이제 국정감사라는 정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감독 관련 선임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쭉 만나봤는데